식사는 잘 하고 계신가요? 아침 식사 시간일 가능성이 높죠. 요즘에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아침 밥상에 올라가는 참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 월급 빼고는 다 올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요즘에 이제 인건비도 오르고 식대도 오르고 그러니까 이제 여유가 많이 없죠. 아이들 같은 경우도 간식이나 뭐 라면 사 먹는 것보다는 집에서 해주거나 아니면 좀 식사도 좀 적당하게 그래도 제대로 된 거 사 먹는 게 좀 좋으니까, 이렇게 다 보면은 이제 외부에서 먹을 때가 많으니 지출이 한두 끝도 없이 늘어나는 건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막 애들 보면은 이제 제가 삼각김밥이나 편의점 도시락 같은 거 먹으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애들 그러지 않아요. 그게 뭐 저는 차라리 삼각김밥이나 편의점 도시락 정도 훌륭하다고 보고 있는데, 애들은 오늘 뭘 먹을까 막 고민을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렇게 계속 사 먹는 거를 익숙해지면 나중에 본인이 그만큼의 돈을 못 벌면 그것도 못 사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습관을 왜 그렇게 들여야 되는지 좀 이해가 안 가고, 제가 또 시험 대비 때 같은 경우는 애들한테 항상 부탁하는 게 있어요. 학교 끝나고 삼각김밥이나 간단하게 먹을 도시락들을 사갖고 와서 학원에 제가 공간을 줄 테니까 거기서 먹고, 그리고 바로 시작하는데 건강하게 싸우지 마라. 든든하게 먹어야 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험이 한 12시 정도에 끝나가지고 이제 1시 정도에 넘어오면서 밥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삼각김밥 하나랑 이제 허기 채울 만한 거 하나 정도만 갖고 오면 되는데, 이게 잔뜩 먹으면 애들이 졸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이게 먹여놓으면 졸아. 그러면 나 좀 자고 시작할게. 근데 이게 학원에서는 그게 안 먹혀. 제가 그럼 개소리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자고 온다 그러면 어머니가 전화 줘도 저는 그냥 가요. 어머니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어머님들이 전화 주셔서 학원 선생님 스케줄을 바꾸려고 하는 게, 이전까지 중등학원을 막 보내보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고등부 수능 학원이에요. 원래는 뭔가 크게 오해하시는 게, 저희 뭐 잡벅이 아니라 저희가 스케줄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어머니 마음대로 맞춰주지 않아요. 여기가 잼민이 학원이 아니라고. 여러분 다 같이 웃어볼까? 이런 학원이 아니야. 입시에 관련된 학원이잖아요. 그것도 대학교. 레벨이 달라요. 레벨이. 강사님들한테 그딴 거 부탁을 못해요. 어머님 자녀 밥 처먹고 좀 자고 오겠다고 그거를 우리가 못 맞춰드린다고. 그리고 원비 자체가 우리가 이제 여러 과목 들으면 할인이 되잖아요. 그거는 조금 많이 혼선이 있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거는 이제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전화 오거나 문자 오면 제가 직접 전화해드려서 좀 설명을 드리거든요. 저희 원비 같은 경우가 이제 2과목 들으면 얼마, 3과목 들으면 얼마, 이게 있어요. 근데 다른 학원보다 좀 싸요, 그 부분이. 근데 7월 달 특강이 7월 8일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7월 첫째 주를 쉬어요. 이 일부 고3 수업도 땡겨서 하고 좀 쉴 거예요. 저희가 피로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근데 원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뭐 3과목 뭐 46만 원이다 이랬어요. 그게 합해서 할인되는 가격이. 근데 3과목 들으면 12회잖아요. 그러면 12회를 들으면 46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게 할인돼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4분의 3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이거를 가면서, 저희가 4분의 3을 받은 게 아니라 3주밖에 안 나와서 4분의 3을 받은 게 아니라 총 9회 나오거든요. 3주니까 9회가 나요. 3과목이니까 12회 중에 8회를 채웠잖아요. 그럼 8회 비용은 32만 원이야. 그러면 32만 원이 차감이 돼요, 먼저. 그리고 아까 말했던 N등분한 거는 이제 한 해가 남았잖아요, 1회. 그거를 46만 원에서 12등분을 해요. 이제 그 비용만큼을 추가해서 결제를 또 요구를 하는 거죠. 9회, 그래서 9회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뭐 저희 학원 사정에서 강제적으로 안 했던, 중간에 들어왔던, 요렇게 하고 그 다음 달부터는 저희가 4회가 넘어가도 비용은 똑같이, 이렇게 다 똑같이 받아요. 딱딱딱딱 해가지고 46이면 46 이렇게 받거든요. 근데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46만 원인데 왜 할인된 금액에서 계산 방법이 복잡하냐 이거지. 근데 계산 방법이 복잡한 이유는, 할인된 금액으로 저희가 적용을 해가지고 N등분을 하다 보니 희한찬란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어머님 같은 경우는 여러 과목을 들으면 이제 환불 2월이 되는 구간이 없어져요. 너무 할인이 많이 돼서. 그거를 이제 자기가 한 절반 이상 들었는데 뭐 2월을 해달라, N등분을 해갖고 그 계산해보면 한 과목 비용보다 싼 거야.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이 있어요. 그 계산한 테이블이 있는데, 그걸 봐도 복잡해 보이는데 별로 복잡할 건 아니에요. 채워진 회차에 대한 금액을 받고
남은 회차 정도가 오버가 되면 더 윗단계, 그러니까 더 할인이 많이 되는 3과목, 뭐 4과목 이렇게 더 윗단계의 N등분의 비용을 추가로 받는 형태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뭐 주차가 달라지면 저희가 4회씩 알아서 끊어서 잘 받아요. 월마다 거의 똑같은 비용이 나갑니다. 그래서 요걸 설명드렸는데 어저께도 2통화 했고 엊그저께도 1통화 정도 문의가 오셔서 아니 뭐 항의하신 건 아닌데 처음에는 살짝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할인되는 부분이 풀려서 그러는 거라서 이제 그러니까 상담실에서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할인을 해주는 거만 풀렸다고 왜 그렇게 하냐. 낱개 과목은 더 비싸거든요. 낱개 과목으로 들으면. 그런 내용이 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설명드리는데 보통 그런 분들이 이제 중등부에서 고등부 올라가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고등부 학원이다 보니까 단가를 낮추는 방법이 여러 과목 들으면은 이제 제 걸 포함해서 여러 과목 듣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 과목 들으면은 제가 좀 수익을 포기하고 있는 거죠. 그 분한테는 수익을 좀 포기를 해요. 강사들한테 나눠줄 비용이 더 많다. 그렇게 가는 건데 어머님들이 이제 막 어떤 분들은 뭐 3회만 듣고 쉬었다가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이미 한 20년 전부터 그거를 좀 악용했던 분들 때문에 생겨난 제도예요. 다른 학원은 안 그러는데요 라고 하는데 다른 학원 비용하고 비교하시면은 그럼 생으로 그냥 다 내시면 되는 방법이 있겠죠? 우리 할인 안 된 가격으로. 그렇게 따지면 엄청 비쌀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중등부 학원 기준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그러면 이제 거꾸로 저희 쪽에서는 얘기하면서 힘들어지는 거죠. 어머님들의 경험은 중등부 학원밖에 없었고 예전에 한 10년 전에 어떤 학부모님은 자기만의 계산법으로 N등분을 해갖고 와서 지인상이란 지인상을 다 피고 결국에는 제가 내지 말라는 금액까지도 다 내고 그러면서 또 전화 왔어. 왜 근데 이 금액이죠? 왜 내가 내지 말라니까 꼭 그러고 가냐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학원을 아무리 찾아보셔도 그렇게 쉽게 안 나옵니다. 뭐 어쨌든 학원비 얘기는 그만하고 어머님들 입장에서도 지금 가계부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학원을 계속 줄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이랑 얘기를 해서 인강을 보면서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인강도 중학교 때나 고1 때까지 가능하세요. 보통은. 이 애들의 딴짓은 아유 진짜 답이 없어. 이번 생에 엄마는 처음이잖아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나면 애가 성인이 돼 있지. 이게 답이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기준들은 어떤 사람이 어떤 공간에서 주최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기준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준이 뭐가 맞느냐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경험적으로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저는 밥 먹고 와서 안 좋은데 그러고 조는 새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이제 그런 룰대로 진행을 하는 거고 이거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자나 또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 양육 기준은 너무 달라서 그 자신만의 또 말도 안 되는 기준들도 너무 많고 어떤 애는 부모가 되게 애랑 대화를 많이 하면서 키웠대요. 그래가지고 한 10년 전 얘기인데 애가 평소에도 좀 말하는 싹퉁배기가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너는 진짜 싸가지가 없다 그랬더니 선생님도 좀 막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가지고 저한테 몇 번 혼났거든요. 제가 이제 무슨 말까지 하면 나는 부모님 없이 커서 너처럼은 안 커. 내가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던 애인데 걔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화장실에 갔는데 쓰레기를 탁 하니 놓더니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쓰레기 주워서 야 이거 너 버려. 뭐 하는 짓이야 그랬어요. 저하고 다니는 애였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거 선생님이 벌어주시면 된대요. 그래 내가 왜 버려? 그러니까 우리 또 같은 학원 친구 그러길래 개놈 새끼야 라고 제가 뭐라 그랬거든요. 개 18cm가 그냥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이 싸가지 없는 새끼가 어디 그냥 기본도 안 된 게 친구는 니네 부모하고 먹고 오라고 개 쓰레기 새끼야 그러고 막 뭐라 그랬거든요. 똥심표정 딱 짓더라고. 표정 똑바로 지라 그랬어요.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디 어른 앞에서 친구야 그러면서 나오면서 그랬어요. 친구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다고. 3단 변신 같은 게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더니 또 졸업했어. 그리고 대학교를 갔나봐. 문과대학교를 갔나봐. 분명히 이과였는데 그러더니 수학학원에 이제 조교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한번 탁 오더니 선생님이나 나나 똑같은 강사로서 그래 개 쌉소리 고만하라 그랬어. 내가 진짜 이 싸가지 없는 새끼는 커도 싸가지가 없다고. 너랑 나랑 똑같냐고. 개 쓰레기 새끼지 진짜. 어디서 이렇게 키워놨어. 진짜 기본이 안 된 새끼지. 어떻게 생각을 해보세요. 10년 넘은 경력이 있는 강사랑 아니 조교 기본이 안 된 거지.
다른 강사님한테 그러고 있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웃으면서 농담도 적당히 해야지 농담이지 지금 하는 건 싸가지가 없는 거라 그랬더니 또 똥심 표정 짓길래 성인이 돼도 처맞을 수 있으니까 표정 관리 잘하라 그랬어요. 앞으로 내 눈가리 띄지 말라, 학원에 들어오지 말라고. 난 그러고 그 새끼 못 봤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내가. 그렇게 키우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 천성이야. 그게 그 천성에 누가 집에서 그렇게 가르쳤겠지. 싸가지가 없는 새끼지. 그게 기본이 안 된 거지.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그런 기준의 집안이 외부에서 애들을 반려견을 만들어서 보내버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그런 게. 로즈님께서 이걸 물어보셨어요. 갑자기 선생님 교육관이 궁금해서 질문이에요. 저희 시댁 저 교육관 없어요. 자, 저희 시댁은 대가족이라 시부모님 생신이나 명절처럼 가족이 모이는 날이 1년에 몇 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조카들 중에 고등학생들은 시험 기간이나 시험 준비 이후로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대부분 시험이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저는 저희 빠가사리들에게 늘 너희들의 공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생신이나 행사는 책임이고 기본 예의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학원 특강이나 보충 수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중요한 수업인 건 알지만 시부모님 생신은 1년에 한 번뿐이고 밥 먹는 시간도 길어야 2-3시간 정도입니다. 시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사실 언제까지일지 모르고요. 요즘 본인 생일이나 친구들과의 약속, 여행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생신은 시험을 이유로 빠지는 경우가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물론 집집마다 교육 방식이 다르고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실수는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라면 이런 부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저도 정말 작은 금액이지만 조금이나마 보탤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달 지출이 너무 많아서 저 비밀번호 누르면서 순간 저도 고민을 했는데 니들 쓸데없는 간식 나부랭이 먹이는 것보단 낫지 하고 생각했는데 늘 제 속을 들어갔다 나오시는 기분 오늘도 잘 보고 갑니다. 어머님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좋은 곳에 꼭 쓰도록 하고 꼭 안 보내셔도 돼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머님들의 그런 어떤 비밀번호 누르시면서 손이 떨리면 안 보내셔도 되긴 하는데 항상 저는 감사하게 여기고 있고요. 세상에는 기준이 다양하죠. 세상에는 정답은 없다고 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이죠. 오답은 있다고. 조카들이 중고등학생이잖아요. 시험이 중요한 건 나도 알거든요. 고등학교가 막 전교에 막 1, 2등 막 이런 애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생신 때는 맞춰서 가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 생신이나 이런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떤 요일에 있진 않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제 주변에도 보면은 저희 집안도 그렇고 주변 지인들도 보면은 이제 중고등학생 됐는데 애들이 안 와요. 뭐 아파서 안 오고 뭐 해서 안 오고 뭐 해서 안 오고. 그럼 제가 이제 웃으면서 그런 얘기해요.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 다 어디 갔냐고.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는 새끼들로 키우시는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제 말이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정말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네, 저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개싸가지일 거.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어떤 기준으로 너그럽게 봐주시죠.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너그럽게 봐주세요. 너그럽게 봐줘.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나 집안 어른들 모일 때 안 나타나는 새끼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잔소리 듣기 싫어서 뭐 대학을 뭐 떨어져서 그것도 지가 저질러 놓은 거잖아요. 지가 저지른 거잖아. 근데 안 겨와. 점점 그러면서 이제 심한 경우는 용돈은 꼭 주세요. 세뱃돈은 꼭 주세요. 이딴 얘기 하는 새끼들도 있어요. 양심 뒤진 애들인 거예요. 이런 애들이 이제 싹퉁대기가 없고 싸가지가 없고 기본이 안 된 애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그랬다면은 정말 현장에서 제가 만약에 친인척이었잖아요. 그러면 싸가지 없게 키우네 막 이랬을 거예요. 저 큰 소리로 대놓고. 할머니 할아버님 만약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나는 솔직히 하고 싶은 말이 그거야. 싸가지가 없는 거죠. 무슨 나라고 해? 나라고 하냐고.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 생신까지 빠져가면서 대학교 뭐 지잡대 가고 다 떨어지고 그러면은 그게 쪽팔려서 어떻게 살아 그러면? 누가 보면 진짜 무슨 옛날 고시 보는 줄 알겠다. 대통령 선거나가? 적당히 해야죠. 교집합의 시간이야. 교집합의 시간. 어른들하고의 시간은. 저쪽 시간이 먼저 끝나요. 보통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최근에도 제가 아는 지인 같은 경우도 자기의 외할머니를 자기 어머니가 모셔.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이제 딸인데 이제 뒷수발을 좀 해주다가 대변하고 막 이런 거 치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짜증스럽고. 하기 싫다고 막 이랬었어요. 나이가 먹고. 당연히 하기 싫지. 그게 하기 싫을 수 있지. 할머니잖아. 외할머니. 근데 자기 엄마 입장에서는 자기의 또 엄마잖아. 그러니까 자기 엄마를 해주는 것과 딸이 자기 할머니, 외할머니를 해주는 거는 좀 다를 수 있죠. 근데 마지막에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했어. 그러면서
했어요. 칭찬도 많이 받았고. 근데 돌아가시고 좀 더 잘해드릴 걸 하고 울었어. 그럼 울어도 되지. 할 거 했으니까 징징대도. 뭐 이렇게 대단한 일 하신다고 1년에 한 번뿐인 그걸 웃지 형제들끼리. 난 안 웃어. 나는 진짜 싸가지 없는 애들의 말로를 받기 때문에 저런 행위 자체를 안 해요. 진짜 집이 개멀어 막. 진짜 애가 막 전교에서 1, 2등 하는데 막 손 부들부들 떨고 이러고 있어. 그럼 못 오지. 그건 못 오는데 그냥 겨우기 싫으면 보통 안 와요. 애들이 이제 그게 안 된 거야. 조절이 안 된 거야. 조절이 안 된 경우가 많아. 의외로. 모르겠어요. 내가 함부로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제 주변에 보면 많아. 그 둘째는 오고 첫째는 안 와. 이런 거. 개 많아 이런 거. 근데 그 새끼 뭐 딱히 그렇게 공부를 잘하진 않아. 근데 공부해야 되는데 시험 대비 때려 막 그러면서. 가족이 우선이죠. 가족이 우선이에요. 가족이. 싸가지를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냐면 가족한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싸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보통 여기 와가지고도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 엄마 째려보고 있는 새끼들 있잖아요. 눈깔이 막 가재미 눈깔이 갖고 있는 새끼들. 농산물 시장에 갖다 팔아먹어야 돼. 이 새끼들은 아주 회쳐먹어야 돼. 이런 애들 싹퉁배기 없는 새끼들 쫙 째려봐. 아이고 제가 그러면 웃으면서 그래요. 눈 깔아? 이러거든요. 가재미 눈을 하고 막 이러고 앉아있어. 막 아주 그냥 생긴 것도 더럽게 못생겨가지고 아주 그냥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어. 엄마는 또 이뻐. 얘는 또 아이고 밟아놓은 찰떡 아이스같이 생겼어. 아주 그냥. 지 주변의 가족들한테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가족한테까지도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어. 형제한테 버림받은. 형제들한테. 왜 그런지 알아요? 너도 싸가지가 없어서 그래. 그걸. 기본이 안 되니까 갖다 버리는 게 나아. 얘는 그냥 손절하는 게 나아.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얘의 싸가지를 알 수 있다. 근데 나가서도 딱히 그렇게 대접 못 받아요. 친구 약속 겁나 귀중하게 챙기잖아요. 왠지 알아요? 나는 친구들 생일도 잘 몰라요. 나는 잘 몰라. 잘 만나지도 않아. 나는 거의 뭐 은따야. 제 친분 있는 사람들 몇 분 빼놓고 날 찾는 사람이 없어. 거기다 에너지 쓰고 싶지 않아. 내 가족한테 신경 쓰고 싶고 내 지인들 중에 중요한 사람들,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뭐냐면 적어도 내가 어떤 상대라도 나를 마주볼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서로 마주볼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챙겨도 돼. 친구들 약속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지. 왜 중요해? 왜? 본인이 깜냥이 그거밖에 안 돼. 그렇게 안 챙기면 본인 옆에 다 떨어져 나가. 다 떨어져 나가면 자기는 외로워서 죽어. 그러니까 뭐 할머니 생일, 할아버지 생일 다 필요 없어. 이런 애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 가족한테, 지 엄마한테 대하는 것만 봐도, 지 아빠한테 하는 꼬락서니만 봐도 얘의 근본적인 싸가지를 알 수가 있다. 가족한테 잘해요. 가족한테. 가족이 우선이에요. 너네 무슨 일이 터지잖아요? 그럼 가족들이 다 챙겨요. 저렇게 있으면. 그리고 덕을 쌓으라 그랬어요. 자기 부모, 자기 조상 덕을 쌓으면 자기나 자기 밑에 세대한테 다 득이 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애들 그런 얘기한다고 받아들여주지 마세요. 그거 올 때 책 들고 오면 되잖아. 저쪽에 앉아서 공부하면 되잖아. 나 공장에서도 공부했다니까. 쫙쫙해요 진짜. 본인 부모 나중에 꿈에서도 목소리가 안 들려. 부모님 돌아가신 지 너무 오래되면. 너네들 부모 돌아가셔서 꿈에서 와서 대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기억이 안 나서 목소리가 안 들려. 너네 그런 꿈 꾸면서 일어나 본 적 있어? 전 자주 꿔요. 그러니까 적당히 싸가지 없는 거예요. 나는 있잖아요. 거친 사람은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싸가지 없는 새끼는 세상에서 제일 역겨운 것 같아요. 특히나 남한테 말고 내 가족한테 싸가지 없게 구는 거는 답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방치하는 부모님을 볼 때마다, 그런 부모님들을 볼 때마다 참 나중에 어떻게 말년을 보내실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로즈님,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저는 싸가지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밥 먹다가 체하실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할게요. 오늘은 싸가지를 갖자. 결론은 싸가지 있게 키우자. 이런 얘기입니다. 가족은 소중하다. 내 가족한테 잘하자입니다. 식사 맛있게 마무리 잘하세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 Every moment feels like a thrill. In your arms I find my place.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 Every moment feels like a thrill. In your arms I find my place. Together forever until the dawn.